사랑하는 우리 명지전문대학 학생들, 특히 독서와 토론을 수강 신청하신 학생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중간시험 기간이었고 강의가 없는 대신 레포트 제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께서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고 계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중간시험 기간도 끝나고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월을 앞두고 이제 오늘부터는 5월에 대한 그 수필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로 오늘 올려드린 글을 공부하겠습니다. 수는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방변이 붙으면 수수관계, 주고받는 관계 할 때 쓰는 받을 수자고 은은 은혜 은자죠. 은혜를 받은 것, 은혜를 받다. 마음 심이고, 그 다음에 물자는 없을 무자하고 같은 뜻으로 새기면 됩니다. 물, 그래서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망은 우리 물망초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나를 잊지 마세요. 잊을 망자입니다. 마음으로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수은, 망은 혹시 우리 제자들 주변에서 친구들에게, 부모님께 혹은 또 지인들, 아는 분들한테 작은 것이라도 은혜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꼭 이 은혜라는 말을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물 한 잔 주신 것도 참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이죠. 정말 A4 용지 한 장도 때로는 아주 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종이 한 장 주신 은혜,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은혜라도 내가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물을 한 잔 받았으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10잔으로 갚으리라. 종이 한 장 오늘 받았으면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정말 10장, 20장으로 갚아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소중하고 귀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물망여 잊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을 할 것이다. 잊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받은 것은 언젠가 내가 되돌려 갚기 위해서 마음속에 잊지 말고 잘 간직할 것이요. 다음에는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받았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시는 베풀 시자입니다. 누구에게 시혜를 베푸다, 은혜를 베풀다 할 때 시. 이는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이지만 한문 문장에서 새길 때는 다른 사람, 타인에게 내가 베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는 이제 받은 것을 이야기를 했고 내가 누군가에게 준 것이 있다면 마음으로 뭐뭐 하지 말아라. 마음 염은 기억할, 생각할, 마음속에 새길 염자입니다. 기념식 할 때 쓰는 염자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종이 한 장 베풀어줬다,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마음속에 기억하지 말고 기록해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미 내가 준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다면 나는 이미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은 마음속에 새겨서 잘 기억을 할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기억하지 말 것, 기록하지 말 것.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줬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1원을 안 주냐, 이런 마음을 기대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금이 그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서 베풀어서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도 내가 이미 흐뭇하고 받은 것 이상의 기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받은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시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준 것은 기억하지 말 것, 준 것은 반대로 다 잊어버리라는 거. 그거 줬는데 하고 나한테 이렇게 안 주나 안 갚나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지요. 받은 것은 기억을 하고 준 것은 다 잊어버릴 것. 수은 신물망 시인 신물연. 오늘 이제 중간시험 끝나고 새로 공부 시작하는 그 첫 마음으로 다시 좋은 글, 한자 어렵지 않으면서 내용이 아주 좋은 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는 시도 공부를 했고요. 또 문학 이론, 문학의 어떤 효능, 또 문학의 중요한 요소, 이렇게 문학 이론도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중간 시험 끝나고 문학의 장르 중에서 우리 책에 147쪽에 실려 있는 아주 좋은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5월이라는 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우리 글 공부할 때가 4월 29일이고 곧 이제 5월 달이 되죠. 그래서 5월에 정말 어울리는, 5월에 반드시 한 번쯤 읽고 넘어갈 만한 그런 수필 한 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글을 쓰신 피천득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시를 공부할 때는 어떤 선생님의 시는 반드시 공부하고 읽고 넘어가는 것이 교육적으로 공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필에서는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문장, 수필 내용, 수필가로서의 선생님의 아주 정말 그 모범이 되시는 그런 면을 본받을 만한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제자들도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집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그 귀한 수필집 반드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수필집에 실려있는 5월이란 글이고요. 피천득 선생님은 1910년 5월에 태어나셔서 2007년 5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5월의 작가로라고도 또 불리워지고 싶은 그런 수필가입니다. 영문학자이면서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하셨고 또 시도 쓰셨고 아주 짧은 그 수필도 아주 영롱하게 잘 집필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아까 1910년이라 그랬죠. 정말 역사적으로 1910년이면은 이제 일제 시대죠. 그래서 피천득 선생님께서 함께 교유하시고 함께 또 정담 말씀도 나누시고 영향도 받고 주고받고 이런 관계를 맺으신 아주 중요하신 분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정말 민족주의의 중요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지요. 그리고 우리 문학사에서 정말 이 춘원 이광수 선생님을 기록하지 않고는 우리 현대 근대 소설의 역사를 쓸 수 없을 만큼 우뚝 선 중요한 작가가 바로 이 춘원 이광수입니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춘원 이광수 선생님하고 서로 교유를 하시면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하셨죠. 그래서 피천득 선생님의 호가 금아인데 금은 검은고 금자고 아는 어린아이 아자입니다. 그래서 피천득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검은고를 잘 타셨기 때문에 춘원 이광수 선생이
검은 고 타는 집의 아이라고 해서 호를 금아라고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수필은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려 있었던 대표적인 그 인연이라는 수필 제목이고, 또 인연이라는 수필집 제목으로 많은 좋은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이라는 글을 보도록 하시죠. 여기서도 선생님께서 우리가 문장 쓰는 것의 한 방법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도 어떤 글의 제목을 써놓고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지? 이렇게 첫 마디가 안 풀려서 잠깐 동안 컴퓨터 앞에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이 비천득 선생님의 글에서 보면 제목이 5월이니까 첫 문장 시작도 5월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첫 문장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감이라는 제목이 있다고 하면 감은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다. 이렇게 수필의 제목을 가지고 첫 문장을 시작하는 것도 글쓰기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5월이니까 5월은 하고 이제 어떤 계절이냐? 금방, 이제 막 찬물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이거는 이제 5월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지금 비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쯤 되면은 우리 지금 4월 중하순 되니까 벌써 꼭 더운 물, 뜨거운 물로 우리 세수하지 않아도 때로는 찬물로 손을 씻고 세수를 해도 아주 상큼하고 괜찮죠. 그렇듯이 5월이라는 날씨는 이제 막 차가운 물로 막 깨끗하게 세수를 해서 정말 그 차가운 물 기운이 뚝뚝뚝 떨어지는, 나이로는 21살짜리, 20살도 있고 19살도 있고 22살도 있을 텐데, 5월이라는 계절의 이미지를 이 비천득 선생님은 21살 정도의, 여기에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또 하시지 않고 청신한, 그러니까 21살짜리 남성도 좋고 21살짜리 여성도 좋은 거예요. 연령적으로 21살 정도 된 청신, 아주 맑고 신선하고 깨끗한 찬 물 기운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21살짜리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제자들이 5월을 이렇게 멋지게 비유를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글을 쓸 때는 나는 5월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나는 비유를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물론 개인적인 체험에 따라서는 뭐 5월은 뭐 아버지가 생각나는 계절이다. 그러면 이제 수필은 개인적인 특성을 쓰는 거니까요. 누군가는 아직도 아버지가 계신 분도 있지만 누군가는 아버지가 이미 가슴속에 묻은 사람도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아버지가 5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5월은 아버지가 생각나는 계절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은 5월은 문학적으로 비유하시기를 이제 막 차가운 물로 막 세수를 해가지고 그 찬 물기운이 뚝뚝뚝 떨어지는 아주 21살짜리의 맑고 신선하고 깨끗한 그러한 얼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가서는 이제 세 번째는 5월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계속 5월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시지 않고 또 글 쓰시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이제 변형도 또 주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치 가락지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얀데 하얀 색깔하고 비치는요 아주 맑은 초록색 옷과 같은 그런 일종의 이제 보석이죠. 그러니까 하얀색하고 초록색을 딱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에 우리 제자들 이 강의 들으시면서 지금 바깥이 온 천지가 다 초록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5월은 더 짙은 초록으로 가죠. 그러니까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엄마 손가락에 끼어 있는 아주 푸른색 옥으로 만든 빛이 가락지다. 여기서 가락지도요 참 오랜만에 우리 제자들 듣는 말이죠. 저같이 글 못 쓰는 사람은 아마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뭐 빛이 반지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반지는 한자말이고 가락지는 순수한 우리말로 아주 정말 사전 속에나 갇혀 있을 것 같은, 옛날 어른들은 가락지라는 말을 많이 쓰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 영문학자이면서 우리말, 고운말 필요한 것은 이렇게 선택해서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로는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아주 초록색 그런 옥 반지이다, 옥 가락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에서는 5월을 혹시 과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앵두와 어린 딸기가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하우스에서 길러내서 한 겨울에도 딸기를 먹지만, 전통 우리 이제 평상시대로 그 정상적인 절기에 우리가 이제 딸기는 사실은 6월 달에 가장 제철에 나는 그런 과일이죠. 과일이 맞나요? 채소, 하여간 앵두, 딸기. 그래서 딸기가 5월에는 아주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어린 딸기의 달이다. 앵두는 5월에는 아주 잘 익은, 그러니까 5월에 과일 그러면 앵두와 이제 어린 딸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달이고, 그 다음에 5월을 꽃으로 비유했을 때는 이제 서양 문학 공부하고 좀 이런 다른 분의 시에서는 5월은 장미의 계절이다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이 피천득 선생님은 모란의 달이라고, 동양적인 우리 것, 뭐 중국 것, 뭐 이렇게 모란은 좀 장미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아주 화려하지만 그래서 우리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는 시도, 나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라고 하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는 그 강진의 김영란 시인도 우리의 이 소재를 작품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지금 청신한 얼굴, 빛이 가락지, 앵두, 딸기, 모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이제 선생님이 드디어 말씀하고 싶은 거, 그러나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5월은 무엇보다도 아주 실록이 가장 푸르른 그런 달이다. 그러면서 전나무는 우리 왜 저기 그 뾰족뾰족한 바늘같이 생긴 전나무예요. 바늘하고 똑같아 모습이. 그런데 이 전나무도 5월에 막 이제 잎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아주 연한 애기 산결같이, 그러니까 뾰족뾰족하게 생긴 전나무의 바늘잎도 이제 완전히 이제 성숙했을 때는 정말 바늘 같지만, 바늘같이 생긴 전나무 잎도 5월 달에 조금씩 올라올 때는 아주 연한 애기 살결같이 부드럽다가 아니라 아주 보드랍게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달이 바로 5월이다. 그러면서 이제 21살이 가장 화려하고 청신하고 깨끗하고 그런 얼굴 같은 5월 어느 날, 그러니까 21살의 나였던 5월. 이것도 글 쓰는 표현법이 좀 독특하죠. 뭐 내 나이 21살 때였다 이렇게도 쓸 것 같은데, 도치법 형식으로 21살의 나였던 5월, 내 나이가 21살이었던 그 5월 어느 날 불현듯 정말 뜻하지 않게 내가 밤 기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필이지만, 아니 5월 21살 되던 해 5월에 왜 불현듯 갑자기 기차를 타고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5월은 완전히 어떤 그런 해수욕하는 그런 철도 아니고 뭔지 좀 그 이미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바깥 세상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꽃을 피우고 있고 실록이 우거지고 있는데, 나는 뭔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 낮차를 타고 간 거하고 밤차 타고 가는 거하고 또 이미지가 다르죠. 장소도 어디 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뜨거운 여름의 해수욕에 광란의 그런 피서지 바닷가에 내가 간 적이 있었다.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쯤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2교시에서 나오겠지만 그 피서지에 간 사연이 짧게 뭐라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의 그 글로 나타나지 않는 이력을, 제가 아까 안창호 선생님도 이야기하고 또 춘원 이광수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피천득 선생님은 영문과 교수이면서 지금이야 이제 영문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다른 호주나 이렇게 영어 공부 더 하러 가겠지만, 그 선생님 시절에 일제시대에 물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시대에는 일본이나 중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게 됐죠. 그래서 피천득 선생님께서는 중국 상해로 이제 영문학 공부를 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지에 갔을 때 유학생이죠. 유학생. 우리 제자들도 혹시 부산에서 오고 뭐 광주, 전주에서 오고 이렇게 이제 지방에서 온 친구들, 요새는 또 뭐 강남 사는 친구들이 강북에 오피스텔 얻어서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데,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좀 병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중국 상해에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거기 상해에 이제 젊은 예쁜 간호해 줬던 소녀를 이제 잊지 못한 그런 사연이 이제 이렇게 배경적으로 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지금 같으면은 뭐 국제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소식도 빨리빨리 전하고 이러겠지만, 이 1900, 그러니까 유학을 가셨을 때니까 30년대, 40년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쓸쓸한 사연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은 한창 화려하고 실록이 물 오르고 뭐 전나무도 그렇게 살결이 애기같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나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 세상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나의 내면은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연을 잊기 위해서 어쩌면은 불현듯 밤차를 타고 이렇게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그러니까 5월의 밤 바닷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그러니까 아직 보트는 이제 여름 장사가 막 시작돼서 이제 해수욕 하러 오는 사람들, 피서지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막 타는 건데, 아직은 이제 여름 그 해수욕장이 문을 안 열어져 있으니까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그리고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해변가 바닷가에 있는 별장도 이제 여름을 오픈해야만이 이제 다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고 덧문도 열어놓고 막 이럴 텐데 5월이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10월 같이 쓸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월의 밤 바닷가와 10월의 밤 바닷가 비교를 해 보십시오. 10월은 이제 정말 광란의 뜨거운 7, 8월의 그 해수욕장에 그런 정말 그 열정이 무르익는 그런 것이 다 이제 사그라들면서 10월은 점점 추워지는 계절로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이 5월은 이제는 5월은 바람도 훈풍이라 그래서 약간 더운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5월은 이제 여름을 향해서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한다면 10월은 이제 아주 추운 계절로 쓸쓸하게 들어간 그런 계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과 10월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5월 밤바닷가 피서지에 갔는데 거기에 풍광이 아직 보트도 해변가에 엎어져 있고 또 별장도 문이 닫혀 있다. 그러나 5월과 10월은 전혀 다르다. 10월의 밤바닷가는 아주 쓸쓸한 분위기였다고 하면 5월은 그 반대였다. 그래서 이렇게 밤바닷가 좀 어두운 시간이지만 가까이 혹은 멀리 보이는 섬들이, 바닷가의 섬들이 아주 시커멓지는 않고 점점점 생생 살아있는 듯한 그런 색깔로 이렇게 비추어 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교시에서 5월이라는 비유와 또 5월에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 그리고 이제 피서지의 그 풍광 이렇게 이제 읊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2교시에서는 이제 5월에
밤 바닷가에 가서 피천득 선생님이 무엇을 하고 오셨는지 이제 그런 사연들이 글로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1교시 마치고 2교시에서 다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